마트에서 무화과를 사왔는데요. 상태가 다 안 좋아요. 끝에가 약간 좀 곰팡이가. 제가 무화과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식구들 중에 저밖에 안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박스도 먹어요. 껍질을 원래 안 까고 그냥 씻어서 먹는데 무화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깎아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까요. 그냥 막 까가지고. 이거 맛있다. 맛있다. 무화과 너무 좋아해요. 과일 되게 좋아해요. 못 먹는 과일 없고, 과일은 뭐 수박이 됐든 참외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여름 과일 특히 좋아하고요. 자두도 좋아하고. 학습지를 한 건 아니고요. 책을, 웅진 책을 거의 다 샀었어요 그때. 매일 책을 읽어줬어요. 자기 전에.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밖에서 잠들고 들어와서 안고 니는 거 아니고서는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를 꼭 읽혀주고 잤단 말이에요. 80%는 다 읽었어요. 근데 이걸 당근하려고 하니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독을 하지 못했어요. 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또 짓다 보니까 숙제 안 하는 거 이런 건 엄청 혼내셨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조금 안 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첫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고시원에 살았었거든요. 서울에 제가 살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던 고시원에 살다 보니까 TV가 없죠. 완전 막힌 공간이죠. 고시원 알죠? 진짜 딱 한 편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이제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상의 있는 방을 주셨고 거기서 이제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책이 흥미롭고 재밌다기보다도 저를 이렇게 이끌어줄 어른이 없었잖아요. 사실상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었고 기숙사에 살면서 엄마랑 떨어져 지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도 이제 뭐 자취를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살면서 주변에 이제 저를 이끌어줄 어른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 나 책 읽고 싶어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의무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서점에 가서 일하시는 분께 제가 새내기인데 제가 가장 읽기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물어보고 샀던 책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 돈 주고 처음으로 사가지고 정독을 했는데 한 3번, 4번, 5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5번 정도 읽고 처음에는 졸면서 읽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 이런 거구나. 나는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4번, 5번 읽어도 뭔가 내용이 새롭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옆에 두고 다른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책들 이전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이 뭐냐면요. 티. 어머 이것도 티야. 저는 티를 사랑해요. 어딜 가나 이 티가 심지어 우리 태조빠 T래요. 우리 태조빠 T, 저 F. 저는 서태지가 T일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책이 바로 이 광수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저 고등학교 때 그때 이게 잔디가 잔잔하게 자라나는 잔디에 뭐가 하나 나온 잔디는 딱 잘라버리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잘라버리는 그런 만화를 선생님들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광수생각이라는 책을요 이제 그 고시원에서 시리즈로 이제 사놓고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광수생각. 얼마 전에 책장 정리하다가 제가 사놨던 책들을 아이가 읽고 있더라고요. 파페포포 시리즈인가? 페페포포 시리즈인가? 그 책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이제 시리즈로 있는데 그 책을 아이가 다 읽고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수생각을 이제 추천을 해주려고 꺼내놨어요.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벌레 아시죠?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어제 책에다가 이제 약 전체적으로 조금 뿌려놓고 저희 꿈에 대해서는 서태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서태지를 좋아하게 되면서 음악에 이제 푹 빠지면서 저는 그때 H.O.T 나올 때도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H.O.T 팬인 친구랑 싸우기도 했어요. 서태지 은퇴하고 H.O.T가 딱 나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맨날 서태지 노래 듣니까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너 왜 이상하다고 하냐고 막 쌍욕하고 싸웠던 기억도 나는데 저한테 영향을 준 게 이제 그때부터 거의 시작된 거죠. 서태지의 음악, 신해철의 음악. 그리고 그때
신해철 씨가 음악도시 라디오를 새벽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 버릴 게 없어갖고 다 테이프로 녹음시켜가면서 다시 듣고 막 우울할 때 그거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음악도시가 또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었고 그 테이프들을요 대학교 들어가서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집에 가면 집에서 듣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들었던 음악들 뭐 자우림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때는 재즈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 원래는 그 전공이 기타였는데 제가 기타를 진짜 잘 못 쳤어요. 어떻게 쳐야 되는 건 알고 연습하는 것도 아는데 남자친구들이 원체 잘하는데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는 여자 기타리스트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저거 잘하는데 그럼 제가 저거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전공을 해서 1학년 때까지 선생님한테 재즈 수업을 받다가 2학년 때 보컬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 정재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재즈 기타 쪽에서는 그래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배우고 그때 그 교수님이 제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도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제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기타도 너무 잘하고 자기가 정말 끝까지 밀어주고 싶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도 작곡으로 빠지면서 기획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작곡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곡도 하고 이제 프로듀서를 이제 했었는데 그분하고 곡 작업을 하면서 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오빠는 아는 것도 많고 재즈도 정말 많이 알고 기타도 진짜 잘 치는데 네오소울이나 R&B 같은 이런 힙합 장르에서는 모르는 음악이 없고 그 오빠한테 이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배우기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분이 좋아했던 음악을 또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음악적으로 진짜 자극도 많이 받고 꼭 음악적인 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많이 배우고 진짜 성장을 많이 했던 계기가 됐었고 그 고시원에 살면서 또 많이 읽었고 그 어떤 류의 책을 많이 읽었었냐면 역사서를 조금 많이 읽었었어요. 역사서를 안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해요. 뭐 연도나 뭐 깊게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유난히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영향을 진짜로 많이 받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일본의 만행 특히나 고종시대 그 역사서를 좀 많이 읽었었고 우리가 처한 조선의 현실을 그 고시원 방 안에서 막 되게 혼자 슬퍼하면서 일본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명동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명동에 그 일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감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진짜 잘해줬어요. 저희 알바하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니네 나라는 우리 나라를 억압하고 빼앗았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래 너네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구나. 감사하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마음은 되게 그런데요. 막상 일본인들이 오면은 너무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러 오는 단골 일본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 할 때. 월드컵도 했었고 역사서를 많이 또 읽다 보면 근대까지 오잖아요. 근대까지 오는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라이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라이브 카페가 이종환의 쉘브루라는 라이브 카페였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이종환 씨는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달라요. 이종환의 쉘브루이기 때문에 이종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다른 무명 가수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리고 유명한 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노래를 하고 근데 저는 메인 타임은 아니었어요. 완전 새내기 애기여가지고 시작하는 타임에 일찍 가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손님들이 한두 분 오실 때 이제 약간 목 푸는 개념으로 그 사장님이 또 저한테 영향을 또 많이 주셨었어요. 그때가 그 YG 작곡가 오빠하고 그 사장님하고 그 시기가 제일 많이 저한테 그 영향을 준 시기였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되게 바르세요. 그 라이브 카페가 술집이기도 하고 뭐 늦게까지 정말 술도 파시면서 힘들게 일을 하셨지만 아주 성정이 바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생각도 되게 바르시고 그분이 절실한 기독교셔가지고 저도 교회를 그때 한참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원래
원래로 따지면 불교인데요.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어요. 엄마가 친구들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종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그때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뿌리는 불교지만 엄마는 되게 트여 있으신 분이라서 친구들 가서 많이 만나라, 노래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배우고 재밌게 놀다 와라 해서 교회를 보내셨고 저는 되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근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제 원래 뿌리를 또 찾아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절에만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교에 대한 것도 되게 저는 좀 개방적인 편이었는데 그분은 또 절실한 크리스찬이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생활이 너무 반듯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셨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명동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연설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명동으로. 얼굴은 못 봤어요. 사람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했던 연설을 듣고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지지를 하게 됐죠. 완전 새내기, 저 22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애 같긴 한데 중년으로 나이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을 줘요. 내 친구, 후배, 선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리고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모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읽는 책, 내가 쓰는 물건, 그리고 내가 보는 것들. 진짜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좌파, 보수, 남자, 여자, 뭐 이런 갈라치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도 내가 자꾸 편향되게 보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멈춰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누군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의미를 주는 사람이 된다 싶으면은 저도 저 스스로가 바르게 살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남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남을 힘들게 하겠죠.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나도 상처를 받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말하는 게 뭔가 아이고 좀 싸가지 없이 말을 했다, 이건 부적절한 단어였다, 아니면 좀 너무 예의가 없게 말을 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편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타 뭐 이런 거야, 오타 같은 거야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또 제 영상을 보고 또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대단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 스님도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법률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때가 좀 있었죠. 너무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남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산다는 사람의 고민이었는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는다. 응? 내가 오늘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오늘 짜장면 먹을까 물어봤는데 다른 스님이 스님 건강에도 안 좋고 면이고 기름기가 있으니까 건강 생각하셔서 된장찌개를 드세요, 아니면 뭐 건강한 음식을 드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 맞다, 그래 몸 생각해야지 하고 메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매 순간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이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구나 영향을 받으니까 받을 건 받고 취할 건 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를 기다리면서 무화과를 먹으면서 제가 살면서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싶거나 하면은요, 책을 좀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 권을 1년 동안 읽다 하더라도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정독하면은, 물론 좋은 책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1년 내내 영향을 받으면서 읽게 된 책이 편향된 책이거나 좀 헷갈릴 때는요, 고전을 읽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옛날 고전들, 추천서들, 나이 또래, 성별 뭐 이런 것들, 내 지금 당장의 관심사를
말하고 추천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같은 오픈 채팅방도 많으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어쨌든 책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악과 책. 어딜 가나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게 운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겠죠.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가끔 뉴스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생각보다 그래도 저는 좀 감사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살다 보니까. 엄청 엄하게 키워주셔가지고 클 때는 너무 무섭고 힘들기도 했는데 딱 엄마 아빠 손을 놓은 시기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일찍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떨어져 지냈으니까 어른손이 이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났던 어른들이 너무 바른 어른들이었고 너무 따뜻한 분들이셨고 그 제2의 엄마 같은 좋은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인간관계를 맺기도 했고, 물론 중간중간 저랑 안 맞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만났던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저에게 너무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시작한 수다였는데도 제 옛날 막 20년 전 사회생활 시작할 때까지 생각이 나면서 약간 추억에 좀 잠겼네요. 여러분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